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생각을 가졌을까? 국민의힘이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가지고 오라라는 거죠. 뵙겠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이 좌파리들의 뇌 구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해석이 불가능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빠 내맘 몰라가 그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이죠. 자, 최근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가자 지구에 접근하다가 이스라엘에 납포된 9호 선박의 한국인 활동가 등 탑승자들이 이스라엘 남부 캐치오트 교도소로 이송 수감됐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의 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는데요, 뭐 몇몇이 있습니다. 긴급행동, 강정 친구들, 뭐 개척자들, 뭐 이런 시민단체가 있는데 야들이 이스라엘에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캐치오트 교도소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김아현이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해초 활동가다라고 합니다. 해초 활동가는 또 뭡니까? 해초 활동가는 도대체가 뭐 말만 갖다 붙이면 다 활동가가 되는지, 아무튼 이들의 입에서 뭐냐라고 하면요, 자신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인권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한 거죠.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다라는 것 자체가 테러리스트와 연대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무장 정치 조직입니다. 수니파로 구성되어 있는 무장 정치 조직이죠. 무장 정치 조직과 연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테러리스트와 연대를 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한국의 좌파리들의 이중 잣대를 한 방에 보여주는 겁니다. 사막 감옥에 갇힌 게 자유가 아니라 망상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남부의 네게브 사막에 있는 캐치오트 교도소,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수감소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재명에게 관타나무를 열어달라라고 했던 그 관타나무랑 비슷한 수용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 국적의 활동가다라고 스스로를 인권운동가다라고 부르지만요, 정작 이 사람들이 참여한 하마스와 연계된 팔레스타인 연대 선단은요 1000개의 메들렌 함대다라는 거죠. 이들이 향한 목적지가 단순한 뭐 구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가자지구, 테러 조직 하마스의 본거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좌파 단체들은요, 이런 행위를 평화의 항해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로 취급한다라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인류의 양심을 대변하는 듯한 연출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냉정히 쳐다보자라는 거죠. 테러리스트와 구별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 국가의 군사 통제 구역에 침입을 시도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왜? 요건 들고 비행기 타고 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립국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의 일인가? 이게 이념적 모험가들의 자해극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안보장관의 말이 상징적입니다. 뭐라고 했냐? 그들은 캐치오트 교도소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오라.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알짤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활동가들이다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떤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돕는다라고 하면요, 그것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거는요, 한국 내 반응입니다. 시민단체들은요, 활동가를 석방하라라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요, 신속한 석방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마치 정부가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좌파 이념 불법 행위를 외교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거죠. 이것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독도라는 명칭을 전 세계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도에 독도라고 정확하게 명시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대한민국을 굉장히 가치 있게 대우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하마스 조직에게 넘어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차는 노릇이죠. 뭐 시민단체들은 뭡니까? 뭐 정작 한국인들, 뭐 선교사들 해외에서 억류될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팔레스타인 연대라는 이름 아래에 뭐 순식간에 국제 인권 운동가로 돌변을 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시민단체들은요,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깨시맨 놀이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털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눈 감고 있죠. 하마스의 폭탄에는 침묵하고 있고요.
미국을 향해서만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좌파리들의 위선 구조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자유진영인지 테러 진영인지조차도 구별이 안 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북한에 가서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정답을 오답이라고 우기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말해도 모를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낙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북한 가서 인권 외치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눈을 뜨고 세상을 보라라는 겁니다. 자유와 질서, 정의를 향한 거대한 전환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가자 지구 전쟁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종식됐습니다. 인질 전원이 72시간 이내에 귀환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미립국을 하다가 잡혔다. 그게 한국의 좌파리 시민단체들이다. 이러면서 인권을 외치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이제 아시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 협상은요, 전례가 없는 협상입니다. 단순한 전쟁 휴전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전략 재편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건 아마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제가 해석하는 건 뭐냐? 탄생에 감사해 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 하고, 미움을 가질 시간 없이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만든다. 옛날에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불만할 시간이 어딨냐 라고 말이죠. 지금 먹고 살기 좋아졌으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웰빙 따지고 워라밸 따지고 그러는 거라고.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요, 경제 활동 지역으로 전환을 하고 전쟁을 일상에서 지우면서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을 정착시켜서 일하게 하는 평화를 설계한 겁니다. 이번에 합의는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동시에 수용했습니다. 아랍 이슬람 국가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전면에 나섰지만 강압이 아니라 설계자로 평화를 위한 연출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종식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대립에 대해서 초집중을 이어나갈 거다라는 거죠. 전쟁이 끝나야 진영이 재편되고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에 서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요, 자유진영 안에서 땀의 가치를 알고 생산과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하는 나라지, 이 좌파리들이 공짜 쿠폰 나눠주면서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개돼지 양성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는 중국과의 대격돌, 그리고 그 전열에서 어떤 역할을 한국이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이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한 보수의 귀환으로 이 미국과 함께 동맹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입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을 풍부하게도 하지만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우파, 비밀 병기들까지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할 때죠. 우파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요, 윤호개인, 박정희 대통령 짱, 우리나라 구세주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 등 우파를 상징하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총구 대신 경제를 던졌습니다. 증오 대신 일상을 선물하는 트럼프의 큰 그림 안에 가자 지구를 넣었다라는 거죠. 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된 6월 사태가요, 유대인들에게는 홀로코스트 이후에 가장 참혹한 날이 되었습니다. 가자 지구는 지옥으로 변했죠. 하지만 이 전쟁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끝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1단계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곧 모든 인질이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철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원한 평화다 라고 시작을 강조했죠. 아, 트럼프 대통령 진짜 대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협상은 이집트에서 진행됐고 중재는요,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가 참여했습니다. 하마스 지도부도 트럼프에 감사를 표했다라는 게 너무 우습죠. 사실 하마스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재에 대해서 선택하라라는 최종 통보를 받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바짝 엎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요, 가자 전쟁 종식, 점령군 철수,
철수, 인도적 구호, 그리고 포로 교환을 포함하는 협의에 전격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장해제 그리고 향후에 가자 재건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전략은요, 평화를 설계하고 경제로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꿈꾸게 하지 마라라는 거고, 미국의 품으로 친미 국가로 만들어라라는 게 큰 흐름이다라는 거죠. 트럼프가요, 단순한 외교적 중재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빅피처,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요. 이거는 미국이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자, 전쟁 그 자체를 없애는 설계자로서 이 트럼프는 한 단계 우뚝 선 겁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에 트럼프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거죠. 자, 가자 지구의 전후 행정은요, 비정치적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 조직이 맡게 됐고요. 재건은 전문가 패널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하마스도 이 합의에 따른 무장 해제 조건까지도 수용했다라는 거죠. 자, 무기 반납자들에게는요, 사면이 주어지고요. 구호품이 무기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종신형 수감자,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250명 그리고 1700명의 가자 주민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를 한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명시하지는 않지만요, 평화를 전제로 한 질서 회복이라는 방식으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는 기발한 외교술입니다. 트럼프식 평화론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마스는요,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치 조직입니다. 이란이랑 하마스랑 팔레스타인이랑 다 짬뽕해서 좀 복잡스럽다라고 하는데요. 이란은 주권 국가죠. 중동의 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라는 건 뭐냐면 이 두 조직이 굉장한 동맹 관계입니다. 이란은요, 하마스의 최대 후원국입니다. 하마스와 이슬람은 종교는 다릅니다. 하마스는 수니파, 이슬람은 시아파. 종교는 다르지만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미와 반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동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란은요,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 예멘, 시리아 정부 등을 묶어가지고요, 저항의 축을 형성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면서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행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이 그 축을 하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미국은요, 이란에 벙커버스터 던지면서 한번 뚝배기 깬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하고 연대하고 있는 축 하나를 무너뜨린 겁니다. 사실 1979년에 이란 혁명 이전에는요, 이란이 굉장히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제 반미 국가로 이제 돌아선 거죠. 요것도 아마 무너뜨리기 위해서 레짐 체인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 그러니까 친미 국가의 어떤 그 기억을 자극하는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요, 그 다음 전선을 위한 정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중국에 집중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가자 지구의 평화 구축을 마무리 지은 트럼프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위로 갈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중국 봉쇄라는 두 가지 전략에 집중을 할 겁니다. 유럽의 전쟁을 정리한 후에는 트럼프의 시선은 오직 중국을 향할 거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을 더 이상 협력 국가로 보지 않고 있죠. 전략적 경쟁자이자 수정주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 영유권도 주장하고 있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을 강화하고 있죠. 미국의 자유무역 시스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군사력 확장을 통해 가지고요, 지역 질서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이 중국을 이유로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해버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틀을 재정립해버린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팽창과 침투는 이미 아시아 전역의 위험 수위를 넘었죠. 그리고 트럼프는요, 이것을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가동 중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 반도체, 히토류, 해양 통제권, 남중국해, 대만, 이게 주요 전장이 될 것으로 모두가 파악을 하고 있죠. 이 전선에서요, 대한민국의 선택이 결정적인 겁니다. 동북아 전략에서요, 한국과 일본, 대만 이 세 개의 축이 미국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대만과 일본과 한국 중간에서 이거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은 지금 다케치 사나이 총리를 중심으로 강한 보수의 귀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다카이치 시나이는요, 여자 아베, 여자 트럼프다라는 별명을 듣는 사람이죠. 보수 진영의 글로벌 연대에 다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어디에 서야 할까? 그건
당연히 이 대만, 한국, 일본 측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연대를 깨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요, 지금 어떻게 중국과의 전략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쉐쉐를 외치고 있는 거죠. 반미적 언행과 행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신뢰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관세로 지금 정신 차려라라고 후드러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이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요, 자유진영과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가 밉다라고 하지만요, 일본과 연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살 수 없는 고립된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증서주지 않으면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구조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연결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이거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끄는 평화의 진영에 확실히 합류해야지만 대한민국 생존은 보장된다라는 거죠. 지금 결단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좌파리 중에 최고 좌파리 이재명이가 지금 이 상식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일들을 대한민국에 지금 펼쳐내고 있습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지만 독재 이 독재에 그냥 젖어가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난리 발광을 부려도요, 이재명 정권은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들은요, 국민 눈치 안 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느냐, 아니 개돼지를 국민으로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슬픈 일이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그들의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보십시오. 3대 세습을 완성시키고 또 4대 세습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인민의 목숨 따위는 어떻게 걸레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이것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 흐르는 것에 또 잠시 숨었다가 또 일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면요, 또 화제 전환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이슈 만들었다가 국민적 이슈를 덮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들 할 짓 할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살아왔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70년 동안 지하에 몸숨기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간첩질하던 생활에 익숙한 인간들이 뭐냐? 필드가 양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 70년 동안 진화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모기들 보면 진화했습니다. 웽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거죠. 예전에 모기들은 벽이나 천장이나 붙어 있었죠. 요즘 모기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언더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진화하듯 대한민국 종북 좌파리들 간첩 새끼들은요,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필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버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파 재건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더 강력하게 몰아쳐야 된다라는 거죠.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우리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하겠다? 그거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이미 국제사회는요, 이재명 정권에서 더 이상 선거다운 선거는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각 기관들 다 해체하고 있죠. 기재부도 해체하고 있고요. 사법부도 해체하고 있고요. 검찰도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손 안 대는 기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관위입니다. 왜? 그들의 입맛대로 세상을 만들어줄 기관에 대해서 왜 손을 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다 기관들 찢어 발겨도 선관위만큼은 끔찍없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언론에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언론이 작용화되어 있죠.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언론인들이 스스로 각성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무너지는데 니들의 펜대가 얼마나 비겁한지에 대해서도 계속 알리고 흔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생각을 가졌을까? 국민의힘이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가지고 오라라는 거죠. 자, 이번에 가자지구 평화협정은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은 전쟁 중재자가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건축가로 나섰다라는 거죠. 가짜 평화를 부수고 있습니다. 진짜 평화, 진짜 정의, 진짜 경제를 설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여기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뚝배기 깨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국민들이요, 각성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대한민국 각성만이 지금 살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은 중국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이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부탁해를 외치고 싶은데요. 이재명 탄핵만이 답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디봤습니다.